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그 동남아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안도현 과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퍼스트 클래스를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비즈니스 클래스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 많으시네요. 네, 퍼스트 클래스하고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정우석 차장님. 양복 입고 가서 이제 옷 벗을 때 비즈니스 클래스는 걸을 때를 이렇게 열어주지만 퍼스트 클래스는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정확하십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항공사의 기장처럼 여러분들을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행기에 타셨다고 생각하시고요. 저와 함께 출발하시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니요, 내려가는. 네, 넥스트. 네, 다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크루 멤버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장 정우석 기장님 소개드릴게요. 그리고 최재영 기장님. 그리고 우리 박지영 스튜어디스입니다. 지금 이 비행을 위해서 우리 박지영 스튜어디스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내식 서비스 체험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비스를 받으시는 동안에 진짜요? 네, 도대체 안 과장이 누구인가를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 과장이라는 사람은 63개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다수의 언론 매체에 소개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기를 희망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전에 코트라에 잠깐 근무했었고,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도지사님을 모시고 해외 선방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발사업부에서 마켓 리서치 팀에 있는데 작년에 해외 개발 사업들 알제리아하고 터키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전에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신사업 네. 지금까지 비행기는 107회 탑승을 했는데 거기서 36개의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이 과자는 퍼스트 클래스에 서브되는 것이고요. 아시안에서 협찬을 하신 겁니다. 참고로 제 집사람이 아시아나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발에 앞서서 저희가 기내식의 특성과 그리고 국가별 기내식 그리고 좌석 등급별 기내식과 그리고 특별한 스페셜 오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기내식 넘버 5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내식의 특성으로 보시면 기내식에서는 오랜 시간 자리에 좁은 곳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소화가 빨리 되는 그런 낮은 칼로리의 음식들을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음식 상태에 따라서 찬 음식과 따뜻한 음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통상 비행 시간이 2시간 이내로 장거리 비행을 하실 때 따뜻한 음식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내식의 구성을 보시면 에페타이저, 디저트, 그 다음에 엔트리, 버터 앤 브레드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밀의 구성을 보시면 처음에 서브될 때 샐러드 중심의 에피타이저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 그리고 프루트 이런 디저트를 드십니다. 동시에 먼저 케이크부터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디저트입니다. 그리고 브레드는 보통 식사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드시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엔트리에 보면 메인 메뉴가 있는데 이 메인 메뉴는 각 항공사별로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아시안에서 제공하는 메인 디시의 구성을 보면은요, 메인 디시로 소고기, 그리고 생선, 그리고 닭고기, 그리고 해산물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채로는 이 고기와 덧붙여서 이제 다양한 야채들이 추가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타치라는 것이 이제 메인 우리가 말하는 밥 같은 종류인데 국수나 밥, 이런 스파게티 이런 종류의 면 종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기내식을 살펴보시면 이 북미 쪽에 약간 오래전 비행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고급스러운 기내식을 제공하는 항공사들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아 중심에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라든가 퀄리티 부분에서
최근에 그 각광받고 있는 그런 기내식들이 있고, 그리고 남미나 아프리카 이렇게 신행적으로 항공사업에 진출하는 그런 항공사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내식들을 국가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제 유럽에 보시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샐러드 중심과 그리고 그 부분별로 그 커틀렛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종류들이 들어가는데, 특이점은 최근에 그 유럽 항공사에서 이 아시아인들의 인구들이 증가되고 또 중동 인구라든가 증가되기 때문에 두 번째 보시다시피 두 번째 보는 그 쌀이 이 기내식에 포함이 되는 추세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는 지금 최근에 그 기내식 평가에서 거의 1, 2, 3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제공되는 그 하이 퀄리티의 그 음식들을 통해서 지금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거는 대한항공에 제공되는 그 비빔밥 그 식단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한국적인 음식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부분은 싱가포르 항공입니다. 싱가포르의 그 다양한 그 믹스드 컬처의 그 문화를 살려서 다양한 음식들이 제공이 되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아시아나 그 승무원이 제공하는 그 산채 비빔밥 그 서비스를 이렇게 통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네 번째를 보시면 태국 항공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일본적인 색채가 많이 나죠. 그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에 따라서 이 식단이 그 약간 그 커스터마이즈에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 항공의 일본인들이 많이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약간의 일본식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중국 옆에 맨 처음에 나온 게 중국 항공사인데요. 보시다시피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아라. 배추 그리고 계란. 네, 중국인들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먹고 비행기 타려면 타고 말려면 말아라. 두 번째는 이제 그 에어 카리브인데 보시다시피 콜라하고 빵하고 먹어라. 근데 이번 이제 그 리서치를 하면서 그 특이한 그 랭크가 된 하나의 그 항공사가 있었는데요. 우리하고 많이 친근한 항공사입니다. 기내식 중에 워스트도 아니고 워스트 항공사에 뽑힌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려항공의 기내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잔. 햄버거입니다. 보시다시피 햄버거. 네. 그래도 고려항공이 이렇게 기내식을 제공한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좌석 등급별 기내식을 보면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제 큰 차이는 나지는 않고요. 그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약간 그 출발 전에 주문을 먼저 미리 받아서 그리고 현장에서 요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특별한 주문 당시의 상황에 맞게 그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 나뉘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그 다양한 디시들이 제공되는데요. 이제 특이한 점은 여기 보시는 그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 플레이트 온도를 항상 70도 이상 따뜻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 접시를 데핀 상태에서 요리를 담아서 주는 그게 이제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입니다. 비즈니스하고 이코노미 클래스의 큰 이제 차이점을 보시면 음식들은 코스 요리로 제공되는 게 비즈니스 클래스가 그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코노미 클래스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승무원들이 다가와서 치킨 or beef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이제 보통 이코노미 클래스고요.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제 코스 요리로 어떻게 하실까요? 엔트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몇 가지 주문을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면 그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라면을 이렇게 서비스 해줍니다. 특별식을 보시면은요, 특별식은 종교식 그리고 유아식, 건강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종교식은 이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 특별하게 비행기에 탑승 전에 이 스페셜 오더를 하고 그 주문을 하게 되면 그 비행 탑승 중에 그 식사 시간에 그 음식들이 자리에 전달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식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식은 뭐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제공되는 그런 음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특별식 중에서 그 종교식에 관련된 그 내용 중에 그 유태인들이 소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자, 아시는 분. 소고기를 유태인들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저는 먹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먹죠. 그럼 돼지고기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당연히 안 먹죠. 그러면 해산물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거 올라서 오징어는 안 먹고. 네, 유태인마다 다 틀립니다. 유태인마다 다양한 자기 그 백그라운드가 틀리기 때문에 유태인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유태인이라고 해도 이제 찍히거든요. 유태인이라고 주스라고 찍히는데 유태인이라고 해도 본인이 특별하게 오더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서양식으로 주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견은 아시다시피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요.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분들은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아식 서비스가 이제 그 영유아,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유아식이 제공되고, 그리고 아동식이 이제 2살 이상, 뭐 5세 미만, 특별히 뭐 차일드라고 생각하시는 그 아이들한테는 유아식을 아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식 부분을 보시면 채식주의자용과 그 당뇨 환자용 기내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기내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특별한 어떤 저만의 그 추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부족해서 제가 특별히 저만의 그 추천 그 기내식과 그리고 제가 기내식을 통해서 느낀 점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천 기내식 안과장의 베스트 5 안과장의 기내식 팁스입니다. 베스트 기내식은 여기 보시면 스카이스캐너 19개 항공사를 평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 10개 항공사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사람마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터키 항공이라든가 싱가포르 항공, 에티하드 항공을 뽑았는데요. 저같이 한국인, 여러분같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항공사인 아시아나라든가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넘버 1, 2에 뽑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5개를 경험했는데요. 역시 제가 생각해도 터키시 에어라인은 상당히 음식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음식이 세계 3대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프랑스 음식, 중국 음식, 그리고 터키 음식이 세계 3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 항공사가 맛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기내식 베스트 5를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 란 항공사라고 칠레 그 산티아고에서 파타고니아로 가는 비행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비행기가 거의 그 흔들리더니 어디 아르헨티나에 추락했습니다. 저기 착륙했습니다. 비상착륙. 네, 추락했으면 제가 여기 없죠. 불시착. 네, 착륙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처음에 5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비행기가 간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아타나 보다 했더니 이 승무원들하고 기장들은 오래 있으면 그 항공법상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고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19시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비상륙한 곳이어서 제가 착륙했던 곳에는 음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시간 동안 그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비행기가 결국 오게 돼서 그 탔는데 거기서 제공되는 아까 보셨던 그 빵하고 콜라 같은 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내식을 통해서 그때 굶주림 뒤에 오는 식사에 대해 감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알제리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알제리 출장을 가서 20일간 우리 장대우 지장장이 거기 계시는데 알제리 지점에서 20일간 라면과 그리고 고기를 먹었는데 그 현지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현지 파트너들 알제리 문화는 양고기를 이렇게 서브를 해주는데요. 접대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음식을 남기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먹어야 되는데요. 20일간 매일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당뇨가 있는데 그때 이후로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럽고 실제로 당 수치가 230까지 올라갔습니다. 20일 동안 양고기만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탔는데 역시나 그 고기가 서브가 됐는데 이제 그 갈아타는 항공에서 이 루프트한자를 탔는데 거기서 신선한 샐러드, 살아있는 샐러드, 아삭아삭한 샐러드를 주시더라고요. 그걸 먹고 야, 이게 건강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두바이 항공의 퍼스트 클래스인데 이거는 역시 이제 GML로 작년 이제 3개월간 터키에 갔었는데 3개월간 뭐 터키 문화를 배우고 뭐 리서치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 또 빡세게 또 보고 자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그 퍼스트 클래스로
지금 잘못 적었는데 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승업을 시켜서 탔습니다. 탔는데 그때 비행이 10시였는데 그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니까 이미 다 아침이었습니다. 남들은 퍼스트 클래스 식사도 먹고 저 비즈니스 클래스 음식도 먹는데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만 몇 개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하지만 그만큼 일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 아내와 같이 그 퍼스트 클래스에 타게 된 경험인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 승무원들이 결혼해서 타게 되면 그 특별한 친분이 많이 있다면 그 매니저가 특별히 퍼스트 클래스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간단하게 그 케이크도 받고 뭐 와인 서비스도 받는데 지금은 이제 그 회사의 그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2번 결혼하거나 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그 칭찬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서 칭찬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에 오고 나서 너는 왜 이렇게 발표를 못하냐, 왜 이렇게 PT를 못 만드느냐, 잘하죠?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칭찬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이제 그 도지사님을 모시고 그 미국을 거의 일주일인데 한 12개 도시를 다녔어요. 거의 녹초가 되고 뭐 하루에 2시간씩 자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 지사님이 그 퍼스트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막 질문을 막 하시는데 그 옆에 있던 그 보좌관 다른 분이 워낙 이제 뭐 협의를 많이 하니까 잠깐 자리를 비워주겠다고 내려갔는데 주무셨어요. 그분이 제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서 잠깐 잠들었는데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수고했다. 그때 저 가슴에서 뜨거운 그 열정과 그 여러 가지 그 피로가 다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주변 분들에게 항상 칭찬해 주시고 발표도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내식의 저의 의미는 감사, 그리고 순간을 즐겨라,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 감사해라. 이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관리 잘해라. 그다음에 사랑 많이 하시고요. 배려도 하고 또 옆 사람을 배려해서 그 인도 음식 되게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다고 인상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꾸 배려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 팁을 드리면 비행기에서 인사평가를 하는데요. 인사평가를 하는데 가점이 붙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레터를 승무원들한테 받아서 거기에다가 너무 서비스가 좋았다 칭찬하면 거기에 비행기에 타신 분들이 가점 1점씩 받게 됩니다. 3점을 받으면 승진에 1점이 추가돼서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칭송 레터를 써주시면 서비스가 달라지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자리에 앉으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기내식의 그 음식을 뜨겁게 데펴서 나오는데 뒷부분까지 가면 좀 식어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싶다면 앞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는 뭐 꼬냑을 먹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뭐 소스는 뭐 짜장 소스 반에 고추장 소스 반에 이렇게 하시는데 적어서 주시면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게 편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최근에 그 절감 때문에 그 현지 그 외국인 그 승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복잡한 주문을 하시면 이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뭐 승무원은 감정 노동자인데 그 조금이라도 말을 좁게 해주시면 그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티켓팅 하시면서 미리 스페셜 오더를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그 비행기는 출항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